500% 급등주는 여기 없습니다. 수익을 리딩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물고기를 잡아주면 좋을 텐데 자꾸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런 곳입니다. 전쟁터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려는 사람들,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수익률보다 장기간 꾸준히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들, 현명한 투자자들이 모인 공간, 와이즈 클럽. 지금 함께하시죠.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제2의 인생을 살고 싶다.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지? 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공격해볼 그럴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근로를 하면 이 소득세율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노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관심 갖는 분야 3가지 정도를 여기서 제가 누구나 드릴 수 있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사실 주가라는 게 기업 가치가 시가총액이 우상향하더라도 주가라는 녀석은 고평가됐다 저평가돼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게 하루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일주일 한 달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때 팔았으면, 이때 다시 샀으면, 이때 또 팔았으면 이걸 몇 번을 먹을 수 있는 건데 라고 하면서 본인이 그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보통 그럴 경우에는 저는 한 30% 정도에 매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할. 네, 분할해서 한 20-30% 정도 수익이 나고 다음 더 좋은 종목에서 매도를 해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0살이 넘다 보니까, 그리고 제 아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좀 긴 호흡으로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유 있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배당주에 한 50% 정도는 포인트를 두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50%를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서킷 브레이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라는 건 시장이 한 8% 이상 지수가 하락할 때 잠깐 시장을 멈추는 건데요. 이제 두꺼비 집을 내리는 개념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 주가 지수가 칼같이 내려갑니다. 칼같이 내려간다는 건 누군가 매수 세력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칼같이 내려가는 거고요. 이 칼같이 내려갈 때는 거래량이 얼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갔다가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매도하고 그 다음에 이 매수 물량들, 이 매도할 물량들이 얼마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방 다시 원위치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서킷 브레이커에 우리가 시가 배당률,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가령 배당금이 1,000원이고 현재 주가가 10,000원이면 시가 배당률은 10%예요. 그런 시가 배당률 10% 종목들이 15% 이상의 시가 배당률을 내주는 그런 인생 역전에 싸게 사면 그렇죠.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되는 거죠. 10,000원짜리 주식이 갑자기 5,000원이 되면 시가 배당률 10%가 20%가 되니까 그렇죠. 시가 배당률 20%면 투자 원금을 5년 후면 회복하거든요. 거의 그거는 영원히 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배당만 유지가 된다. 저축은행 이자율의 한 6-7배 되니까요. 굳이 뭐 파는 것보다는 계속 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20%씩 수익을 내면 사실 한 5억 정도 투자를 한다면 매년 1억씩 배당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꿈 같은 일이죠. 예, 회사 다닐 필요 없거든요. 근데 사실 이론적으로 되게 꿈 같은 일인데 막상 그 상황에 닥쳐버리고 시장 폭락하고 막 서킷 브레이커 발동되고 그러면 있는 것도 막 팔게 되죠. 사람 심리.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배당주 관련해서 예시를 들려고 했는데요. 우리가 배당주의 대표적인 게 대신증권, 증권주하고 금융지주, 은행주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녹화를 하는 날 전날 기준으로 대신증권이 5월 12일에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시가 배당률 9% 정도 돼요. 그리고 대신증권 우선주들은 거의 10% 육박하거든요. JB금융지주, 전북은행을 그 자회사로 갖고 있는 그렇죠. JB금융지주도 거의 10% 정도 돼요.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서킷 브레이커를 만나면 15%까지 간다는 얘기죠. 특히 우선주는 또 거래량도 없이 떨어질 그렇죠. 수 있어서. 그러면 15% 이상 가면 굳이 매도를 하기보다는 전제는 실적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감익이 돼버리면 실적이 반토막 나버리면 배당도 절반만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음에도 지금 시가 배당률이 9%라는 거거든요. 거기는 이제 배당 금액을 좀 유지를 해 가려고 하죠. 그렇죠. 원장 오너들이 이제 지분율이 낮아서 배당 그렇기 많이 때문에 이제 평소에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좀 보유를 했다가 만약에 시장이 크게 무너지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우리가 배당률은 더 높아지니까 배당 수익은 더 높아지니까요. 한 50% 정도는 이런 뭐 고배당주를 좀 담아놨다가 시장이 크게 망가질 때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뭐 제2의 인생을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좀 편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 서킷 브레이커의 15% 이상의 고배당주는 인생을 편하게 살 노후 자금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꼭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배당 컷이 나타날 가능성도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를 들면 그 한국가스공사가 작년도에 실적 악화를 겪으면서 배당을 못했고요. 그쵸. 아까 증권주 얘기했지만 삼성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도 작년에 실적이 반토막 나면서 배당도 반토막이 나는, 또 대표적인 그 고배당주인 S-오일 같은 경우도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로 엄청 적죠. 유가가 엄청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때 적자가 나고 그러면서 배당을 못하기도 했기 때문에 항상 그 배당주는 실적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기승전결 실적이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실적을 혹시나 역행하면서도 배당을 유지하는 기업이 있느냐, 이것도 같이. 네네. 그런데 이제 실적이 적자가 나면서 배당을 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거예요. 한 해 정도면 괜찮지만. 네네. 왜냐하면 이익 잉여금이 계속 꺾여 나가기 때문에 배당 가능한 그런 이익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보다는 안정적으로 배당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실적을 유지하는 기업. 이왕이면 실적이 증가하면 더 좋고요. 아이, 그럼요. 근데 만약에 시장에 그런 큰 충격이 오면 배당주도 만약에 폭락을 했다. 몰빵도 가능할까요? 그렇죠. 시가 배당률이 15%, 뭐 20%까지 간다 그러면 공격적으로 투자해 볼 만한 거죠. 전제는 실적이 크게 꺾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외 변수 그렇죠. 때문인 거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과거에 미국의 신용 등급이 2011년에 한번 꺾였거든요. 네. 트리플 A에서 뭐 더블 A 플러스인가요? 그렇게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건 사실 대외 변수거든요. 개별 기업의 이슈가 아니에요. 그래서 코로나19도 마찬가지거든요. 개별 기업의 이슈가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변한 거거든요. 모든 종목이 내릴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기회. 그래서 서킷 브레이커 같은 모든 기업이 내리는 그런 이슈들은 대외 변수들은 적극적으로 공격해 볼 그럴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한 5년 내에 한 번씩 이렇게 급락의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 5년 내에 인생을 바꿀 기회가 오고 이럴 때마다 우리가 고배당주를 시가 배당률 15% 이상을 사놓고 묻어두고 그러면 나머지 여가 생활이 굉장히 편리하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5억 원 정도를 준비했다가요. 그럴 기회에 한번 시가 배당률 15% 이상인 총 20% 정도 되면 아주 매력적일 것 같아요. 1년에 한 1억 정도의 배당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오히려 근로를 하면 이 소득세율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노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제2의 인생을 살고 싶다.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지? 라고 하면 그런 시장 급락을 적극적으로 공격해 볼 수 있다. 또 자녀들에게 증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고배당주를 증여하면 1년에 20%씩 배당을 받으면서 그게 또 재투자 재원이 되고요. 그러면 자녀들의 주식 계좌를 꾸준하게 늘려줄 수 있는 5년마다 투자 원금의 2배씩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주가가 떨어졌을 때 증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증여세도 싸게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손절매 하지 않고 추가 매수 전략으로 전제는 좋은 기업에. 박민수 작가님은 손절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여기 책에 이거 출판사가 쓴 건지 아빠는 단 한 번도 투자해서 손해를 본 적이 없단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 중요한데요. 예. 그 35살까지는 손절매도 많이 해봤고요.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35살 이후에는 손절매를 안 해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해를 보면 그냥 갖고 있어요. 도이치모터스라는 기업을 좀 샀다가 물렸었거든요. 그래서 서킷 브레이커 때 보니까 마이너스 70몇 %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요? 네네. 그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코로나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2018년도에 그 미중 무역 갈등 이때도 한번 서킷 브레이커가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마이너스 70몇 %까지 갔는데 그때 너무 사고 싶더라고요. 그 회사 주식을. 네네. 근데 결국은 이 주식을 한 7, 8년 들고 있다가 수익 내고 나오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반론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7, 8년
버티고 있으면 그게 바보 아니냐. 기회비용이라는 게 발생하고 이자 비용이라는 게 있고 그 시간에 다른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면 나은데 책에도 40페이지에 기회비용은 잊어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이너스 70%까지 간 실력인데 다른 종목에 갈아탄다고 그만큼 수익 낼 자신 있느냐. 왜냐하면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300만 원이 됐어요. 300만 원이 다시 1,000만 원이 되려면 3배 넘게 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70% 빠졌다가 어느 날 좀 기다려보면 원금으로 갈 기회는 있는데 새로운 종목을 대부분 되게 공격적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원금 생각이 나거든요. 언제 내가 이걸 사서 3배를 벌어. 그렇기 때문에 보다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그게 몇 번 들어맞다가 결국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첫 단추를 잘 끼우고 저점에서 사서 어떤 수익을 내라. 저도 이제 도이치 모터스를 샀을 때 제가 그때가 이제 좀 이 저의 투자 방향을 투자 원칙을 좀 정립하고 있었던 그런 시점인데 그 실적 개선을 그 스팟 개념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도이치 모터스가 실적이 갑자기 개선이 됐는데 앞으로의 실적이 좋을 거냐에 대한 그 기대치까지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앞에서의 실적만 보고 미래의 실적치가 더 좋을 것이다 나 혼자 상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백데이터들을 좀 보고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워낙 소액이기도 했고요. 한 500만 원인가 300만 원 정도밖에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예측을 못해서 저의 이제 시행착오를 거친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가 결국 미래의 실적을 봐야 되겠구나라는 저한테 깨달음을 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미래의 실적에 좀 더 포커스. 그러니까 기존에 잘 본 건 알겠는데 앞으로 더 잘 벌 거냐라는 부분들을 더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기회비용은 웬만하면 좀 잊어라. 우리가 손절매하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한 10% 손해보면 칼같이 손절해야지. 그러면 1,000만 원이 900만 원이 되고요. 900만 원이 800만 원이 되고 계속 금액만 줄어요. 그럴 바에는 내가 300만 원이 됐을 때 1,000만 원을 더 투자해서 매수 단가를 엄청나게 낮춰놓는 게 오히려 내 위기를 빠져나오는 기회일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만 좋은 기업일. 다만 첫 단추가 굉장히 잘 끼워져야 되고 그 첫 단추가 잘 끼워지는 것들이 실적 개선주와 배당주와 그 외에 안전한 투자법인 ETF와 스펙과 리츠더라. 이렇게 해서 저는 안전한 투자 대상을 5개로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와이스트릿 구독자분들, 복길이님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좀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아드님한테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근데 구독자분들한테도 한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제가 관심 갖는 분야 3가지 정도를 갖는 분야 3가지 추천 중가요? 추천 농담입니다. 보다는 긴 호흡으로 장기 투자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긴 호흡으로 바라볼 섹터를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섹터로. 네, 그래서 2차 전지는 우리가 이미 말씀을 충분히 드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로봇이라고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가 로봇 팀을 만들었거든요. 팀이라고 하지만 팀장은 사장이에요. 하나의 사업부이고요. 그렇죠. 삼성그룹은 팀장이 사장급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장으로 그동안은 TF를 운영했었는데 하나의 팀제로 편입을 했고요. 사실 삼성전자는 다른 기업을 M&A를 그렇게 많이 안 해왔어요. 전장 기업들을 주로 이제 뭐 오디오라든지 가만 같은 거. 이런 기업들을 좀 해왔고요. 최근 들어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그 로봇 기업을 지분을 한 10여 프로, 한 14%까지인가요? 이렇게 했고 60%대까지 늘어나는 콜옵션을 2026년 내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갔어요. 그렇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의 자회사가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삼성전자가 수많은 그런 섹터 중에 왜 로봇 기업을 인수를 했을까라고 보면 로봇 산업의 앞으로의 성장성, 그러니까 자동차에서는 전기차로 가는 게 이제 앞으로의 대세라는 게 우리가 이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전자 산업에서는 로봇이 이제 도와주는 세상이 곧 펼쳐지지 않을까. 하반기에는
두산 로보틱스가 IPO를 할 거고요. 그걸 통해서 한번 로봇 기업들에 대한 이슈.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로봇 기업이라고 하면 로봇 교육하는, 로봇을 이용해서 코딩 교육하고 어린이들 교육하는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한 2, 3년 만에 이제는 AI 가미된, 그래서 한 예전에 현대차가 그 로봇 관련 기업을 2조 정도에 투자할 때 보스턴 로보틱스, 보스턴 그 관련 기업을 할 때만 하더라도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다양한 표정을 짓는 로봇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이제는 4종 로봇은 아예 그냥 초스피드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2종 로봇도 계단을 비스듬한 것도 잘 올라가는 그런 세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두산 뭐 로보틱스도 그렇지만 맨 처음은 협동 로봇이 이 주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킨을 이렇게 그동안은 사람이 했는데 그 노동을 이제 도와주는, 그 배경에는 출산율 저하가 있고요. 또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여기에 그 고령화가 되고 있어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도 지금 늙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몇 년 후면 하나의 이슈가 될 거고 사람의 노동력을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 협동 로봇의 가격은 점점 떨어지고 대중화되더라. 그래서 협동 로봇의 어떤 시발점이 이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고요. 2단계를 넘어가는 순간 굉장히 이 산업은 발전을 하게 되고 최종 목적지는 가정부 로봇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지금도 우리가 핸드폰으로 뭐 노래 틀어줘 하면 노래 틀어주고 대화도 하는데 이제 로봇이 그 적접함을 달래주고 도와주는 세대가 펼쳐지면 삼성전자는 단순한 전자 기업이 아니고 반도체 기업이 아니고 로봇 기업으로 불리우는 날이 올 것이다. 그 시대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빨리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 10년을 내다본다고 하면 그 산업은 꾸준하게 성장하지 않겠냐라고 보고요. 국제 로봇 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으로 360억 달러 정도인 로봇 시장의 규모가 2025년이면 530억 달러까지 이렇게 증가를 하거든요. 꾸준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트렌드가 앞으로 더 가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는 측면에서 전기차 산업의 성장성과 함께 로봇 산업의 성장성, 지금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실적 예측과 시가총액을 비교하면 좀 과한 측면은 있어요. 뭐 한 2조 가까이 되니까요. 시가총액이. 하지만 삼성과의 결합, 그리고 다른 어떤 그 LG도 그렇고요. 뭐 두산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로봇 사업 진출들을 가속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기차도 불과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각광을 받을 것이냐라는 퀘스천들을 많이 달았거든요. 하지만 이 로봇도 점점 가시화되는 모습들이 올해부터 막 공격적으로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한 3, 4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발전되지 않겠냐라고 바라봅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를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그렇죠. 2019년 2분기 기준으로 TSMC 대만의 그 파운드리 회사죠. 50.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요. 삼성전자는 18.5%. 그런데 2022년 4분기에는 TSMC가 58.5%, 삼성전자는 15.8%. 삼성전자의 비중이 한 3% 정도 빠진 대신에 TSMC는 8%나 늘어가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가 앞으로 300조 정도를 들여서 용인의 클러스터를 만들고 1년에 30조 정도를 투입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한국이 한 20% 정도 돼요.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에서의 점유율은 3%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의 삼성이 좀 더 주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어떤 그런 목표점이 생기는 것 같고요. 삼성 쪽에서도 지금 놓쳐버리면 앞으로 파운드리 시장을 영영 따라잡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펼쳐질 것 같아요. 파운드리와 그러니까 비메모리와 메모리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 메모리가 한
2라면 2 내지 3이라면 우리 그 비메모리가 7 내지 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에서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거의 대장 노릇을 하지만 전체 시장을 놓고 보면 TSMC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이 대규모 투자를 일으키면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후광 효과, 낙수 효과는 결국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더 크게 영향을 받거든요. 실적이 조금만 늘어도 시가총액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강한 주가 상승 모멘텀을 가질 수 있고요. 다만 시간이 필요하다. 설비 투자를 하고 팹리스라든지 파운드리를 만들고 어떤 준비를 하는데 한 2, 3년은 필요하잖아요. 공장을 짓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긴 호흡으로 바라봤을 때는 소재 부품 장비 주식들도 앞으로 좋아질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갖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장기 트렌드로 보면서 그렇죠. 정말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엔터 산업, 그러니까 뭐 JYP라든지요, YG라든지 뭐 이런 하이브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실적 예측치도 되게 좋게 좋죠. 나오고 있거든요. 또 방산주들, 뭐 한화, 뭐 에어로 스페이스라든지요, LIG 넥스원이라든지요, 이런 그 기업들의 어떤 실적 예측치들도 지금 되게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산이나 엔터 기업들의 실적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현재 시가총액이랑 비교해서 앞으로의 어떤 버블 여부들을 판단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이번 방송을 통해서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 개선주와 그러니까 돈 잘 버는 회사와 그 돈 잘 번 만큼 배당을 잘해주는 회사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 긴 호흡으로 볼 때 주식 투자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그런 투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인드셋을 너무 단기에 보고 맞습니다. 이렇게 손절매하고 이러지 말고요. 실적 좋은 기업을 찾아서 주가가 빠졌을 때 오히려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2네요. 2차전지, 로봇, 시스템 반도체, 거기다 엔터 방산까지 정말 장기 성장. 그렇죠. 대한민국의 성장 산업. 여기에 이제 장기적으로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왔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기업별로. 맞아요. 그렇지만 주가라는 게 원체 이렇게 변동성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긴 호흡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거지 지금 당장 사라 이런 관점은 아니고요. 한번 보시면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내가 어떤 포인트로 앞으로 가져갈 것인지 긴 호흡. 오히려 막 급락을 하면 저점 매수 관점으로 오히려 좋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오히려 좋아. 네. 샌드 타이거 샤크처럼. 물면 놓지 않는. 그렇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박민수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나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